여러분 안녕하세요. 15년간 피아노 소리 덕후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노 교수법 전문가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시면 그 순간은 정말 진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최악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그 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좀 마음 넓게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순간도 좀 즐기면서 지나갈 걸. 이런 후회한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피아노든 다른 악기든 간에 이렇게 뭔가 기능적인 거 하나를 익히다 보면은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슬럼프가 점점 루틴이 되면서 그 악기와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연습의 행위가 즐겁지 않다고 더 이상 느끼는 순간 그 장기간의 슬럼프가 결국 그 악기를 포기하는 그런 걸로 귀결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일화로 저희 그 부모님이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어딘가 여행을 갔다 오셔서 저한테 이게 나무판으로 된 이렇게 격언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념품으로 파는 거. 그걸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배움의 고통은 순간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 간다. 막 이렇게 되게 잔인한 문구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거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습이라는 걸 해오면서 음악이 참 좋아서 연습을 오랫동안 하는데도 그 순간 꼭 슬럼프나 아니면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순간은 항상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오는 배움의 고통을 잘 넘기시면 나중에 그런 배우지 못한 고통에 대해서 후회할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 잘 넘어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그런 저 인생에서도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가 잘 이겨냈고 결국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가 있게 됐는지 그 경험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저는 제가 진솔하게 얘기하는 또 타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경험을 조금이라도 나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금 제가 알려드린 5가지 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슬럼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중에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박사과정 마지막 때였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박사를 한 번 더 하려고 되게 아주 강도 높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이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연주로 다시 한번 박사를 하려고 제가 오디션을 아주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이 에뛰드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연습을 하면서도 이 4번 손가락에 뭔가 느낌이 안 좋다는 게 약간 신호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오디션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빡세게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제가 힘을 뺐어야 되는데 그 이완을 제때 시키지 못한 그 순간에 저한테 갑자기 엄청난 여기에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이 인대에 뭔가 딱 하고 소리가 나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연습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그 느낌이 들면서 일단 멈췄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오디션을 보긴 봤었는데,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제가 그냥 그 교수법으로 박사를 그냥 마무리하고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박사 그 논문을 마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피아노를 이제 거의 치지를 못했거든요. 거의 6개월, 7개월은 완전히 피아노를 접고 논문에만 올인을 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해가지고 피아노를 조금 이렇게 치다가 그때는 좀 피아노를 너무 열심히 치다 보니까 막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쉬면서 조금 이제 또 마음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6개월 지나가지고 피아노에 딱 앉아서 이제 그래도 그동안 그 정도 쳤었는데 이제 다시 굴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스케일부터 이렇게 천천히 쳐나가는데 갑자기 여기 이 부분이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힘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힘없이 이렇게 픽픽 쓰러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게 지금 뭔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일시적인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약간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이거 완전 나 부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피아노에 그전에는 그렇게 잘 쳤던 어려운 곡들을 제가 갑자기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약간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겠지 하고 애써 마음을 누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레슨이라던가 제가 레슨하는 거에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그리고 연주하는 거는 조금 쉬고 다음에 이제 재활하면서 연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 시점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였는데요. 그렇게 레슨을 하면서 제가 일부 성과를 되게 크게 거둔 부분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굉장히 바뀌면서 보람도 느꼈었는데 정작 저의 손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피아노를 이제 친다는 건 내가 완전 포기해야 되나? 이 정도로 제 인생의 최고 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치명적 부상은 피아노를 거의 치지 말라는 얘기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인대가 이제 어쨌든 망가진 거니까 그 재생 주사를 맞으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좀 거액을 들여가지고 그 인대 재생 주사를 여기에 막 가장 여기가 아픈 부분이거든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여기마다 거의 한 열 몇 방을 맞아가면서 한 3회에 걸쳐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맞았을 때는 뭔가 손이 이렇게 빵빵해지면서 되게 힘을 받는 것 같았는데 한 며칠 지나면 다시 푹 꺼지면서 다시 쳤을 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팠는데 그렇게 3번을 주사를 맞고 나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옛날처럼 연주할 수 없겠구나 해서 되게 절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사고의 전환을 한 게 뭐였냐면 그래 어차피 내가 이게 부상을 당한 건 어쩔 수 없는 팩트이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되게 소리 듣는 귀가 많이 좋아졌고 소리도 예쁘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라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작년 초에 유튜브를 하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장 뭔가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게 멋있는 그런 레파토리를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이게 소위 말해 떡상이라고 영상에 막 이제 인기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남짓해서 2만 명의 이렇게 정말 그 저의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이 기나긴 스토리를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복귀하기 불가능한 이런 부상을 입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서서히 피아노를 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일종의 응어리가 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래 피아노를 쳤는데, 한 35년 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좀 힐링이 됐었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그래, 내가 이 정도를 치지만 옛날에 정말 펄펄 날았을 때만큼 못 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을 드릴 수 있구나라고 되게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계속 지금까지 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저는 손이 너무 작아요. 악보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정말 악보 못 외우는 거 아닐까요? 저는 음악성이 없는 것 같아요. 테크닉이 너무 느려서 손가락이 돌아가질 않아요. 악보 읽는 게 어려워서 까막눈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옥타브도 안 닿아요. 저는 손이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럼 저는 여기 인대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저는 옥타브를 영원히 칠 수 없는 것일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옥타브를 극복한다. 손이 작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때부터 해결책을 내가 가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일단 손가락이 길어서 꼭 피아노를 잘 친 건 아니고요. 이 손바닥의 근육이 늘어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 건반을 멀리 닿을 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자꾸 길지 않은 거를 한탄하실 게 아니라 이 손바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놓고 손바닥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바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냐? 1번하고 2번 손가락 사이 이 부분이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쫙쫙 늘리면서 여기 전체가 늘어날 수 있는 걸 계속 스트레칭을 매일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도라 정도는 여러분 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쭉 누리면서 C까지 오늘은 다 하고자. 자, 한 며칠 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다 하고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늘리는 연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손이 작아도 내 손바닥을 늘리는 걸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정말 안 되면 그냥 이걸 글리산도 형태로 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우겨우 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바닥에 일단 붙여서 놔둔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도약이 많아요.
이런 도약이 있으면 얘를 칠 때 그러니까 이게 겨우 닿으니까 바로바로 그 다음 음을 그 순간에 가려고 하면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미리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면 겨우 닿으니까 이걸 벌써 가서 닿으려고 하면 겨우 닿았던 그 손을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하고 미리 다음 건반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소녀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리에도 우리가 어떤 악조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생각해보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참고로 제 박사때 선생님은 도에서 도가 정말 겨우 닿으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못 치시는 곡이 없었고 심지어 논문도 작은 손으로 테크닉을 극복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 논문도 쓰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가 겪었던 그런 최고의 위기를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할 그러니까 승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꾸준하게 가되 새로운 도전을 항상 결합시켜서 가자. 그리고 일단 뭔가 악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뭔가 도전을 시작했다면 최소한 6개월은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가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 제가 약간 썸네일에 어그로 많이 끌었던 거 한번 대국민 사과 들어가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짧은 시간에 빠르고 어떤 거를 그러니까 빠른 게 결국 단기간이지만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끝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썸네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딱 이렇게 검색하실 때 어떤 화면을 보잖아요. 그리고 화면이나 제목을 보고 할 때 그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실 때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얄팍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이제 레슨했던 분들 중에 한 달 안에 저 쇼팽 발라드 악보 다 읽고 싶어요. 아니면 저 지금 소나티네밖에 못 치는데 쇼팽 발라드 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곡을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칠 수 있게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10분이 도전을 하시면 거의 9분까지 진짜 한 분도 드물어요. 9분은 그냥 그렇게 가다가 악보가 어렵거나 테크닉이 해결이 안 되거나 하면서 다 포기를 하신 거예요. 중도 포기를. 그런데 너무 제 입장에서는 전 학생한테 진짜 애성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해서 피아노를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곡을 괜히 어렵게 골라가지고 자꾸 중도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거에 타협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드려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심을 갖고 곡을 되게 어려운 대곡을 가져오시면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그 헬스장에 가셔서 가자마자 선생님 저는 뭐 거기 이제 코치 하시는 분 코치님 저는 100kg 덤벨을 바로 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손목 나가 허리 나가 뭐 난리 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추천하는 거 선생님이 진짜 비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가되 그러면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곡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테크닉이나 기본기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교본 있죠. 이런 거, 제 책 홍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심의어를 기울여 쓴 거니까 당연히 추천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교본을 하나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곡을 플러스를 하는데 이걸 장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단기로 하다가 안 돼. 난 재능이 없나 봐. 이럴 게 아니죠. 어떻게 쇼팽 발라드를 한 달 안에 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나티네를 치시는 분인데.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장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참고하시려고 유튜브 강의 제 거 막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좀 끈기 있게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상 강의라던가 이런 걸 콤보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도 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가르쳐 보니까 진짜 원하시는 곡만 치는 거는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이런 교본의 형태는 반드시 하나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곡으로 바로 침투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런 기본기에서 막혀서 결국에 또 포기 길로 가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런 일종의 커리큘럼 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리하게 연습하라. 일명 제가 만든 건데 잔머리 연습법인데요. 제가 이게 되게 늘었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레슨을 무지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한 100분은 좋게 넘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되게 집요하게 그 피아노 이제 연습해 오신 거를 분석을 하고 레슨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할까에 대한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서 많은 노하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을 하실 때도 그냥 무한 반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할 때 되게 지혜롭게 연습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왜 막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처음부터 어떤 섹션을 크게 잡고 치시는 건 진짜 비추고요. 자꾸 템포를 무리하게 끌어올려서 바로 연습하시기보다 내가 토탈 10번을 연습하면 최소한 6번 정도는 좀 느리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4번을 속도감 있게 좀 올리시는 그런 연습을 병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튜브를 워낙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드리는 건데, 너무 영상을 보는 거에만 시간을 많이 안 들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유튜브 중독자들 많으시잖아요. 영상을 보면 내가 배운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쾌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되게 많이 알고 피아노 잘 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저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이 진짜 변하시려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고 거기 깨달음을 하나 얻으셨잖아요. 그럼 일단 그 영상은 접으세요. 한 영상 정도 보는 걸로 접으시고요. 바로 여러분이 치는 곡이라던가 그 영상에서 다뤘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쳐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영상만 5개, 6개 내리보는 거는 진짜 비추거든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영상에서 밀가루 권법을 알려드렸어요. 손바닥을 유연하게 쓰셔서 이걸 그냥 쨍그랑 치는 게 아니라 도, 미, 솔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듯이 연습한 다음에 이 손바닥을 쫀득쫀득하는 제 밀가루 권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걸 예를 들게요. 그럼 이 안에서 얘를 이렇게 늘어나는 연습을 하셨죠? 그럼 여러분 치는 곡에다가 그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레디비죠? 아유, 말하면서 들리네요. 하면 이제 밀가루 권법 배웠으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치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솔을 치고 그 다음 밀가루 늘어나듯이 손바닥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미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반죽을 몇 번 해줘요. 그러면 코드를 칠 때도 약간 앞으로 굴리듯이 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드의 질감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터치를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치는 곡에 꼭 적용을 해보시라. 하나의 원리 바로 적용해서 연습하기. 이게 여러분이 빨리 느시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 때 악보 보는 예도 하나 들어드리면 매일매일 진짜 반주로 얼마나 지겹도록 연습을 했는지 최소 4시간을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항상 제 옆구리엔 악보 엄청난 두꺼운 파일을 끼고 다녔거든요. 왜냐면 뭐 성악 반주 들어갔다, 첼로 반주, 바이올린 반주 완전 홍길동처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는 무식하게 악보를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때 또 이제 소리 막 연구하느라 삘이 받아가지고 받은 곡을 엄청나게 다듬는데 되게 공을 들였는데 나중에 그게 한 곡을 갖다 되게 막 멋있게 칠 수는 있지만 곡이 너무 방대한 상황에서 그건 정말 무식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략을 확 바꿔서 한 곡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곡을 일단 나는 빨리빨리 쳐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내야 될 가장 어려운 부분 포인트만 빨리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연습한다고 하면 그 곡을 잘 배분해서 안 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치는 그 모든 곡의 퀄리티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전공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원리를 깨닫고 그걸 적용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정말 잔머리 연습법의 최고 수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기록하라. 이거는
저는 블로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굉장히 많은 SNS 채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뭐 블로그나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솔직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블로그에다가 여러분이 연습한 그날에 가장 내가 깨달았던 거, 뭐, 제 영상을 보고 깨달았던 점을 잠깐 메모하신다거나, 아니면 오늘 연습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나아졌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을 위해서 이런 걸 기약하겠어. 라고 그런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남겨두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체의 before afte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그 소리장의 카페에도요, 지금 되게 열심히 키우고 있는 자라나는 새싹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적인 부분들도 여러분이 간접 체험하실 수 있게 비포 애프터로 제가 지금 한창 레슨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비포 애프터 영상을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한 주 이제 제가 어떤 거 알려드리면은 그걸 연습해서 올려주시고, 그게 뭐 설사 미완성작이고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올리시는 과정에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기록을 남겨드리고자 함인 거거든요. 이렇게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영상 찍는 거 너무 민망하고 진짜 내가 정말 내 눈으로 못 보겠다 이럴 정도로 쑥스럽지만,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 나중에 그 1년 전 영상을 보는 순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와, 나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막 뿌듯함과 감동이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그런 마트에서 노트 하나 정말 저렴한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날 날짜 적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 영상 공부하셨으면 거기서 나 오늘 이런 거 배웠다, 그래서 나 오늘 곡에 이런 거 적용해 봤고 좀 늘은 것 같다, 완전 뿌듯하다, 근데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요, 초창기 작년 1월부터 그렇게 집중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유튜브 영상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때 올렸던 것들 중에 그 노하우를 여기다가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듯한 기록이 여러분에게도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기록이나 책이나 뭐 노트만 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도 그 기록과 함께 같이 남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제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단기간에 정말 나아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소리 장인이잖아요. 소리 장인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 장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의 소리의 멘토는 호로비츠 그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지금도 계속 호로비츠 연주자의 연주를 감상을 하면서 정말 다른 연주자와는 다른 탁월함이 있거든요. 소리에 정말 혼이 담겨 있는, 그 여러분도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담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어떤 멘토를 한 분을 삼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비결이거든요. 저희 석사 때 그 되게 연주력 좋으셨던 그 국제 콩쿨 1등 되게 많이 하셨던 그 교수님도 한 선생님한테 10년을 넘게 배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도 되게 깨달음을 얻었었고, 저만 해도 저도 웬만하면 선생님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그게 그 선생님을 제가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도 제 채널을 신뢰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결심을 했다면 이 선생님의 모든 걸 내가 쪽쪽 빨아 먹을 때까지, 뽑아 먹을 때까지 난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여러분이 확실한 성과가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로비츠 연주자를 들으면서 완전히 제가 소리가 귀에 잡힐 때까지는 다른 연주자를 사실 넘어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연주자 비교하면서 와, 공통점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석사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다른 연주자를 참고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가기 직전에 호로비츠 연주자한테 완전히 꽂히면서부터는 그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역시 저의 정말 원탑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요, 저도 한 명의 멘토를 삼았었어요. 유튜브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더 가깝게 다가가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관심점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려준 저의 마케팅적인 부분에 스승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을 되게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과가 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것저것 보면서 계속 귀가 팔랑팔랑거리면서 하나를 신뢰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성과가 안 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튜브 아마 2만 명은 고사하고 2천 명도 아마 구독자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찔리는 분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있어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 봤다가 이 선생님 봤다가 저 선생님 봤다가, 그러니까 꼭 저가 아니어도 되는데 어떤 멘토 선생님을 만약에 한 분을 지정하셨으면 웬만하면 그 선생님 거에 완전히 체득할 때까지는 너무 막 9개, 10개씩 채널을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보는 거는 전 좀 비추해요.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터득하는 데 있어서 그 신뢰감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어디를 하나 정하시기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에 맞는 선생님이 아니실 것 같으면 선생님을 정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하세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신뢰하는 선생님하고 만났다, 난 이 선생님하고 가보겠다,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 배우다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6개월은 좀 가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여러분의 선택이 그렇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가다 보면 성향이 틀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선생님께는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오고 싶으시다면 한 명의 멘토 정하셔서 분명히 성과 나올 때까지는 일단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 이렇게 5가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길게 조언을 드렸는데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나아지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포기 직전에 어떻게 일으켜서 이렇게 1년간 유튜브를 운영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뵙는 그런 정말 뿌듯한 순간까지 오게 됐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 종종 제가 이렇게 제 경험에서 얻게 됐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